예.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얘기할 때 법인세를 인하하면 이게 투자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면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세율 인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들의,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는 이 유형자산 증가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순투자 증감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에서 특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실증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의원님 이제 10년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법인세 인하는 30년 동안 계속돼요. 아니 한 15년 주기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런 그 투자 아까도 이제 계속 이건 국제 경쟁 상황에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낮추기 때문에 가치 낮춰가면서 경쟁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아까 이제 한계 투자 성향 같은 게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건 사실 우리 대기업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모든 나라들이 최근에 그 대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 기업 저축이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연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당연히 현금을 투자로 유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제 투자에 관련된 세제가 그러니까 물적 투자, 물적 자산에 대한 투자하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어떤 그 상대적인 차이가 혹시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배당과 이 사내 유보에 대한 어떤 과세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그 말씀은 법인세를 인하한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투자나 고용의 증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는 법인세를 조금 높인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자본을 이전하거나 사업체를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여러 다른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만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요인이 만약 동일하다면 아니, 그건 가정이고요.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가정이고 그런 가정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조금 올렸을 때 우리가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거나 내지는 우리 기업들이 사업체를 외부로 이전하거나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디에 만약 우리가 이제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이제 꼭 법인세야 되느냐. 현재 예를 들어서 과세가 진짜 안 되고 있는 지하 경제가 많고 개인 소득세도 과세가 많이 안 되고 있고 그럼 그 부분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과연 그쪽이 우선이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김유찬 교수님과 토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지 않겠고요. 아까 이제 증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세 기반을 확대하거나 또 비과세 감면 축소하거나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지출구조 조정하는 게 우선이고 그 뒤에 증세를 논의해야 된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정부에서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면서 135조 복지공약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출구조 조정에서 뭐 80조,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18조 등등의 계획을 내놨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경제 환경과 또 정부가 제시한 정책 수단을 갖고서 과연 135조라는 복지공약 그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복지 없는 증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의 판단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는 가능성 여부보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방향으로 최소한 1, 2년은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출구조 조정 안 하고 뭐 굉장히 예산을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출구조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또 세원을 확보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그러면 그 내년 예산안을 포함해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이 135조 재원 마련을 위한 그 재원 마련 계획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 80조, 50조 뭐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각 50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죠. 일부만 나왔지 다 나온 게 아닌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서 FIU법 통과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목표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제시가 안 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고 추진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